안녕하세요. 장수목장에서 활동하는 박승호 조련사입니다. 말을 다루는 현장은 늘 생동감이 넘칩니다. 반대로 안전사고의 위험도 상존하지요. 크고 힘센 말을 다뤄야 하기 때문인데요. 위험과 시련에 부딪히며 말 다루는 실력이 늘 수도 있겠지만 말의 행동 원리를 알고 접근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말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말을 다루는 현장에서의 사고는 기승, 인접작업, 고삐이동, 구조물 거부순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시간은 말이 사람을 밀치거나 앞을 가로막는 행위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에는 안전거리를 지키도록 말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가까이 붙었을 때 팔을 들어 쫓아내거나 채찍, 고삐 등의 단호한 자극을 통해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존중감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교 효과가 매우 떨어집니다. 뒷걸음으로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사람의 거리를 침입하지 않는 게 맞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구조물로부터 도망친 경험이 있는 말들은 그 성공 사례를 토대로 도망가려는 행동을 강화합니다. 이런 습관이 고착되지 않도록 구조물을 거부하는 말은 구조물이 아닌 사람의 지시에 집중하도록 하고 구조물 둔감화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좌우 보내기 조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말 좌우 보내기 조교의 효과는 말이 주변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관심보다 지시하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좌우 보내기 조교를 반복할수록 말의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증가하게 되어 외부에 대한 긴장감을 줄어들게 합니다. 결국 특정 장소나 물체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말의 저항감을 줄여 구조물 근처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며 좌우 보내기 조교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좌우 보내기 조교는 어떤 원리로 진행될까요? 일반적으로 둔감화는 작은 물건을 말에 다가오게 하여 자극을 무디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구조물은 말보다 크거나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물을 말에 가까이 가게 할 수 없으니 말이 물체에 가까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즉, 고정된 구조물에 말이 다가서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게 하면서 탈감각화가 이루어지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말의 발을 움직여 구조물 근처로 움직일 수 있으면 그 구조물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 구조물 근처에서 반복하던 운동을 중단하고 쉬거나 칭찬하면 말은 싫어하던 구조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됩니다. 둔감화와 마찬가지로 자극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저항감을 줄여갑니다. 처음부터 두려워하는 구조물에 강제로 끌고 가면 말은 더 큰 저항을 하거나 무기력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먼저 연습하고 이후 싫어하는 구조물에 조금씩 다가가도록 해서 자극을 점점 올려가며 둔감화할 수 있도록 조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사람의 지시를 수용하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입맛을 다시거나 한숨을 쉬는 생리학적으로는 부교감 신경 활성 반응입니다. 이런 수용 반응이 나타날 때 칭찬까지 해주면 바람직한 행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좌우 보내기 조교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실습을 통해 조교 방법을 알아볼까요? 5단계로 나눠서 좌우 보내기 조교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좌우 보내기 연습 전에 말 뒷걸음 보내기를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말 좌우 보내기를 하다 보면 말이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점점 사람과 가까워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나와 말 사이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안전하게 조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이 지시에 집중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사람과 가까워졌을 때 거리를 두게 하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뒷걸음으로 보내기입니다. 말을 뒷걸음으로 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과 나란히 섭니다. 그리고 말에게 고삐와 채찍을 이용해 거리를 두고 물러서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살살 보내고 반응하지 않으면 점점 세게 압박 신호를 보냅니다. 막무가내로 휘두르기보다 자극을 리듬감 있게 그리고 단계를 올려가면서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하고 세면서 앞에서 작게 채찍을 흔듭니다. 말이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휘두르는 폭을 키웁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고삐를 함께 탁탁 치면서 진행합니다. 움직임이 없거나 약하면 채찍으로 말 가슴 쪽을 살짝 쳐줍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똑바로 뒤로 원하는 만큼 보내려고 욕심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를 흔들고 좌우로 움직이는 등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그리고 우연히 말은 채찍의 압박에 반응해 뒤로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이때 바로 압박을 중단하고 칭찬을 해줍니다. 5에서 10초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자기가 압박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말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걸음을 보내는 훈련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한 걸음 보내고 칭찬을 해주기를 반복하다가 두 걸음을 시도해 봅니다. 그렇게 압박과 동작, 칭찬을 반복하다 보면 말은 작은 동작에도 뒤로 물러서는 법을 프로그래밍 하게 됩니다. 일단 뒤로 물러서는 말은 매우 큰 단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처음부터 뒷걸음을 보내기 위해 과한 자극으로 시작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어느새 반듯하게 뒤로 물러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구조물 순치를 하기 위해서는 말을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왼쪽, 오른쪽으로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구조물과의 거리를 조절하면서 자극의 강도를 점점 올려갈 수 있습니다. 말이 처음부터 바로 방향을 바꾸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원운동을 시작하고 말이 사람의 신호에 멈추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한 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줄을 잡은 손을 들어 방향을 제시하고 채찍으로 말을 출발시킵니다. 두 번째, 말이 차분하게 움직이면 말의 속도를 늦추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세 번째, 말이 걸음을 멈추면 말의 후구를 사람으로부터 멀게 돌려 사람을 바로 보게 서게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을 바로 보고 서면 채찍과 줄을 서로 반대 손으로 갈아잡습니다. 다섯 번째, 줄을 반대 방향으로 들어 방향을 제시하고 말을 출발시킵니다. 처음에는 말이 이 신호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채찍으로 움직이라고 몇 번 압박을 가하면 말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면 말은 점점 신호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럼 말의 원운동 횟수를 줄여가며 좌우 방향 전환을 점점 빈번하게 진행합니다. 말 보내기가 익숙해지면 벽면을 두고 말 보내기 연습을 합니다. 거부하는 구조물에 바로 가까이 가게 하면
자극 강도가 너무 높습니다. 거부감 없는 벽면을 기준으로 미리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과 벽면 사이로 말이 거부감 없이 좌우로 오갈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합니다. 말이 구조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구조물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물 쪽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면서 구조물에 가까이 갑니다. 점점 가까이 갈수록 말은 구조물 쪽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해서 궤적이 틀어지고 구조물 쪽에서는 원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충분히 압박을 가해 원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구조물 근처로 접근합니다. 구조물의 근처로 이동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구조물을 벽으로 생각하고 벽면을 두고 말 보내기처럼 구조물을 벽으로 삼아 말을 좌우로 보내는 연습을 합니다. 이때 좌우 보내기는 구조물의 좌, 우, 앞, 3면에서 모두 시행합니다. 구조물 3면에서 말 보내기를 진행하게 되면 말은 더 이상 구조물을 싫어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감각해집니다. 혹시 말이 구조물에 코를 대면서 만져보려고 하면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탐색을 마쳤을 때 칭찬으로 행동을 강화해 줍니다. 지금까지 좌우 보내기 조교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조교 시 자주 하는 실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우 보내기를 할 때 말이 사람에게 가까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이 사람을 밀치거나 앞을 가로막는 행위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에는 안전거리를 지키도록 말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가까이 붙었을 때 팔을 들어 쫓아내거나 채찍, 곱비 등의 단호한 자극을 통해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존중감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교 효과가 매우 떨어집니다. 뒷걸음으로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사람의 거리를 침입하지 않는 게 맞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구조물은 대부분 좌우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에서만 말 보내기 조교를 해도 말에게 충분한 조교가 되지 않을까요? 말의 시각은 시상하부에 직접 연결되어 시각 정보에 대한 반응은 논리, 추론 등의 반응이 아니고 자극에 대한 행동 반응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에서의 자극과 왼쪽에서의 자극이 동일하다고 추론하기 전에 이미 도망가는 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둔감화 훈련을 할 때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진행했듯이 구조물에 대한 적응 순치 훈련도 좌우 양쪽을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조물을 3면으로 보고 왼쪽, 오른쪽, 앞쪽 모두 진행해야 해당 구조물에 대한 순치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이 구조물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전 준비 없이 바로 말을 싫어하는 구조물 근처로 끌고 들어가면 말은 강하게 거부하고 달아납니다. 이렇게 조교를 종료한다면 앞으로 해당 구조물에서는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천천히 단계별로 진행하여 구조물에 대해 무뎌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서두르면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쁜 습관이 들지 않도록 처음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조교 시 이러한 부분들에 유의하여 말 좌우 보내기 조교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과학적 조련 조교 기법으로 구조물 순치를 위한 말 좌우 보내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구조물 순치는 커다란 물체에 대한 둔감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 대신 말을 움직여 자극에 노출시키는 조교입니다. 이를 위해 말이 사람의 안정 영역에 침입하지 않도록 뒷걸음으로 물리는 방법과 좌우로 말을 자유롭게 다루는 법을 충분히 연습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조물에 무감각하게 한 뒤 무감각한 구조물을 좋아하도록 2단계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단계를 무시하고 한 번에 무리하게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를 명확하게 밟아가는 게 이후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